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살아있는 예술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초야에 묻혀 사시는 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분을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이제 한번 만나러 왔는데, 이것도 어떤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분은 예술가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어떤 이름 있는 예술가는 아니지만은 이름 있는 예술가들이 와서 허리를 굽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눠봤고 했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타가 인정하는 1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래간만에 눈을 한번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만든 작품 하나하나가 어마무지하다는 거 지금부터 눈을 한번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꽂이와 그림의 이게 어떤 서예, 그림, 그 다음에 꽃꽂이, 우리나라 시작을 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예술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지금 저희 처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감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어떤 전시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래 봤는데, 이게 단순합니다. 어떤 모든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가 완전 100% 자연적인 소재이고, 또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작품이고요.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나무의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합니다. 근데 이 나무를 제가 어디서 봤는가 하면, 옷나무가 자생하는데 사람이 옷이 오르면은 그 옷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나무를 갖다 바르게 되는데요. 그 옷나무에 같이 자생을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밑에는 이 나무 뿌리가 물속에서 한 100년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소재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가에 가면은 폭풍 후에 이렇게 휩쓸려 와서, 물살에 휩쓸려 와서 평지풍파를 탁 겪으면서 한쪽에 나뒹굴어져서 썩어서 결국 강한 부위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니까 소재는 이제 소나무 같기도 한데요. 이제 나무옹이 이제 이걸 갖다 의자 삼아서, 이제 이걸 버팀목 삼아서 이렇게 단순하게 감나무와 그 나무 덩쿨 줄기 하나로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솥단지, 솥이거든요. 솥. 옛날 가마솥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 매달려 있는 게 연근? 그러니까 연뿌리에서 위에 나오는 연밥이라고 그러죠. 연밥. 그 연밥을 주제로 해서 찔레꽃하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그리고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 역시 연꽃입니다.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연꽃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군자 중에 매란 국조 중에 사군자 중에 매화. 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수채화인데 카메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이걸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랑국주 중에 맨 마지막 대나무입니다. 자, 대나무 이파리에 붙어있는 기생하는 벌레가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대학교도 나오지 않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보고 듣고 느낀 걸로 몸소 이렇게 겉으로 표출을 하신 건데요. 여기 진열되어 있는 분만큼이나 많은 세월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법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시게 되면은 모든 글이나 그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 되죠. 이제 저 같은 경우 글씨가 하도 천의 악필이어서 뭐 그림도 못 그리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필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필체 자체가. 이제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글 하나하나에 힘이 느껴집니다. 힘이.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액자에서 봤을 때는 대충 그냥 쓴 그림처럼, 쓴 글처럼 보이지만은 하나의 화체 자체가 무섭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속의 내면의 세계가 그냥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이 필체 하나에서. 보통 서예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힘이 있어, 힘이 없어, 뭐 이런 걸로 많이 판명을 하는데, 저같이 서예나 이런 데 무례한도 이렇게 필체를 한번 딱 보시면은 힘이 느껴집니다. 어떤 정석을 가하지 않은,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에서 이렇게 창출해내는데요. 이분이 뭐 우리나라에 명망이 있거나 이름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하나의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 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저 정자를 향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산을 향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수풀림에 내 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번엔 이 금강산처럼 생긴 암벽 주변에 나 있는 소나무와 이 자리로 한번 실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자, 바로 이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 그림 속에 같이 동화되는 그런 느낌을 혹시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화법을 구사하시는 분은 처음 만나 뵀습니다. 물론 내가 뭐 산속에 묻혀 사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술의 극치에 있으신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분 눈에 보이는 건 하나의 모든 것이 예술입니다. 다 예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하나의 작품이에요. 작품. 그냥 작품인데 자연을 그대로 옮겨 놓는 듯한 작품. 이렇게 이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같이 다 보게 되면은 예술품이 됩니다. 예술품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자루박이죠. 자루박에서 여러 가지 박이 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모아져서 이런 곰팡이라고 다 썩어가는 건데도 하나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체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의 기운을 받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같은 이미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에 숨어 있는 예술의 경지는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나무 쪼가리입니다.
그냥 강가에 굴러다니는 나무 쪼가리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볼까요? 나무 그냥 껍질 하나거든요. 나무 둥지에 떠난 껍질 하나인데 요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 하나만으로도 예술의 경지입니다. 이것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무엇처럼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저 옹이, 간 중앙에 있는 옹이에 나 있는 어떤 자연적인 생명체를 한번 볼까요? 자, 형상이 어떤 뿔소라의 촉수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발견해낸다는 자체가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부분의 예술의 경지에 다다라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의 소품 자체가 엄청난 예술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또아리 트럼 독수리집 같은데요. 언뜻 봐서는 우리가 보면 편안한 의자잖아요. 의자. 전체를 보면 고리 의자, 흔들 의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흔들 의자처럼 생긴 게 아니라 흔들 의자입니다. 근데 소재가 등나무와 이 깔고 앉는 새동지처럼 이렇게. 이 소재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대단한 소재가 아닙니다. 버드나무, 수양버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축축 늘어진 수양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양버들이 이렇게 안락한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자 안에 몇십 년, 몇백 년 됐을지, 몇십 년 됐을지 모르는 강가에 흩어져 있는 나무의 뿌리, 나무의 생명체가 죽어서 그냥 하나 화석화되어 있는, 이게 그 의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어떤 이런 예술의 세계의 한계까지 가신 분들이 이렇게 자아내는 어떤 당신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을 적에는 우리가 먹는 밥 숟가락 자체도 예술품이 됩니다. 우리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 먹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예술의 극치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묘사해내냅니다. 그런 묘사해내는 그런 부분, 어떤 창작 예술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이런 걸 처음 봐서 진짜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이 꽃꽂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 여기 저렇게 수채화에 이런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멋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하는 그런 막연한 감각.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자체도 새삼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 작업실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아마도 머지않아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화가들 사이에서 이름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꽃꽂이, 이거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머리털 나고 이렇게 멋있는 꽃꽂이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거 뭐 만들어 놓은 게 단촐하게 이게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협소해서 표출하시는 게 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나는 아직까지 머리털 나고 이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예술성, 이게 될까 하는. 근데 이 소재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다 소재가 이렇게 뭐 포도나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바라기, 연밥, 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런 정도인데 깊이가 느껴집니다. 진짜 세월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이라고 그럴까요? 과연 내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서 내 죽은 시체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냥 냄새 펄펄 나는 뼈다귀만 나와만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인체의 신비에서처럼 뭐 박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 자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냥 느껴지지 않나요? 어쨌든 저희 구독자님들 이런 기인도 계시다는 거, 머지않아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머지않아서 이름을 내걸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분 작품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분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만든 작품을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도 좋으신 분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작품의 세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뭐 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꺾꽂이를 한다거나 어떤 조경을 한다거나 이래 하시는데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기인이 한 분 계시다는 거, 이제 앞으로 이 기인, 이 분을, 이 선생님을 갖다가 세상 밖으로 앞으로 한 번 더 끄집어 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느끼시는 게 새로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림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서 그림 속에 있는 실제 내 자신과 같이 한번 느껴보시고, 자, 그림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서 보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